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후배인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여신으로 통하던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씨도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건의 시작은 아내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들어선 아내는 좋은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몸매는 여전히 섹시합니다. 우리는 자주 관계를 가졌습니다. 주로 제가 아내를 요구하는 편이었고요. 가끔은 화장실 문을 잠가놓고 아내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온갖 수치스런 요구를 해도 아내는 받아주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가 기꺼이 받아주었죠. 그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임신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가 생겨도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피임을 하지 않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매번 피임 없이 관계를 가졌지만 40살에 가까워질 때까지 둘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둘째를 낳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와는 아들 하나만 잘 키우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피임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해봤습니다. 하지만 만족감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관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임신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왜 진작에 하지 않았나 싶더군요. 그렇게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문득 둘째가 잘 생기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정액검사를 권하더군요. 엉겁결에 정액을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괜한 짓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정자증이신데 정관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해봤습니다. 세 군데 병원에서 같은 결과를 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저는 무정자증이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매일 물고 빨던 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다고 엄청 기뻐하며 축복 속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게는 정자가 없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 며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무정자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든 아들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은 유전자 검사기관에 보내졌고 친자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초조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고 아내도 아들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는 물음에는 회사 일이라며 둘러댔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괜히 미안했습니다. 그래, 아닐 거야.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하나? 아내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화살이었습니다. 다시 며칠 뒤 저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충격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결과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들은 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였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모두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은 아내에 대한 분노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믿었던 아내였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살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배신감과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결과가 거짓이길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에게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아내를 거칠게 대했습니다. 아내가 아파했지만 오히려 거칠게 다루었죠. 아내를 죽일 듯이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기분이 풀려요? 아내는 힘겨워하면서도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다시 한번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천사 같은 아내가 외도라니.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위로하려 애썼지요.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놈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미친 듯이 아내의 전화기를 살펴보았고 이메일,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NS 메시지에서 불길한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전남친이자 제 대학 동기인 녀석이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헤어지고 해외로 유학을 떠났던 녀석입니다. 녀석과 헤어지고 아내는 무척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아내에게 끈질기게 구애를 했고 아내와 그대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녀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녀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아내의 전화기에 도청 어플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녀석과의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를 했습니다. 아내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척 행동을 했습니다. 감정을 진정시키고 아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보였습니다. 초조하게 전화기를 바라보는 모습도 가끔 보였습니다. 뭔가 있구나. 의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결국 그 녀석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아내 모르게 휴가를 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미행했고 아내가 향한 곳에서 그 녀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의 떨림이 진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그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남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여긴 어떻게? 아내가 크게 놀랐고 그 녀석도 당황했죠. 녀석은 제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순간 녀석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오빠, 내가 집에 가서 설명할게. 그냥 우연히 만난 것뿐이니까 오해는. 그 착한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녀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카페는 난장판이 되었고 경찰이 와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미 돌아갔고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는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녀석과의 관계는 부정만 했습니다. 그때 이미 마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놈의 아이야? 따질 기력도 없었습니다. 제 물음에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이라도 해주길 원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아내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끝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녀석이라고 확신을 해버렸습니다. 나의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들이 미친 듯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며 밀어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그 녀석이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아니다. 이제 상관없다. 너 혹시 아무런 이야기 못 들은 거냐? 녀석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미련에서인지 녀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랑 헤어질 때 몹쓸 짓을 당했었다. 뭐?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녀석과는 그 일로 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 무렵 휴학을 했었던 기억이 났고요. 대체 누가 그런 짓을, 그 개차반 선배 알지? 같은 과 두 학번 선배였습니다. 싸가지 없는 부잣집 도련님의 전형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그동안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으로 다시 협박을 한 모양이더라. 협박? 그것도 너네 결혼식 직전에. 그 선배는 찍어두었던 사진으로 협박을 했고 결혼 준비 중이던 아내를 다시 협박했다더군요. 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때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 왜 너한테 신부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었겠냐? 우리는 잠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아내가 파혼 이야기를 꺼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를 설득하고 달래서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소식 듣고 뒤늦게 달려가 보니 이미 일이 벌어졌더라. 아내는 그렇게 몹쓸 짓을 당했다더군요. 그때 놈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지우고 아내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가 아내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친구놈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봤던 그날도 그 문제로 상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랑 진심으로 잘해보려 했다더라. 흐흐흐.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아내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태성이는 잘 있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흐느끼면서 겨우 대답만 해주었습니다. 저도 전화기를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태성이 한번 볼 수 있을까? 제 이야기에 아내가 더욱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처갓집 앞 공원에서 모처럼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빠, 우리 태성이 잘 있었어? 왜 나 보러 안 왔어? 나는 아빠 보고 싶었는데.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어. 흑흑, 미안해요.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 오빠, 하지만 그냥 내 부탁이다. 아내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스스로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붙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지만 내가 어떻게, 우리 집이잖아. 돌아와줘. 아내가 다시 무너지며 오열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참으로 가엾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연락할게. 아내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일이 있어서 며칠 있다가 들어갈 거야. 오빠, 회사 일이에요? 뭐 비슷해. 그러니 집에서 기다려. 아내를 안심시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PC방에서 그 인간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 아버지 덕분에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녀석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회칼도 한 자루 샀었습니다. 칼을 품고 며칠 동안 놈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녀석은 회식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게 밖에서 놈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녀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동현, 누구? 술에 취한 녀석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대로 달려가 그를 처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시 머뭇거리는 동안 녀석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놈은 술에 취한 모습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 최근에도 아내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던 놈입니다. 당연히 제 얼굴도 기억났을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이 새끼, 여긴 어떻게? 놈의 짜증어린 표정이 보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이런 미친 새끼, 죽여버린다. 오지마.
저는 빠르게 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놈이 옆에 있던 의자를 던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칼을 잡고 쫓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놈은 이미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개새끼야, 너는 내가 꼭 죽여버린다. 그는 근처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게로 차를 몰아왔습니다.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었지요. 저는 겨우 옆으로 몸을 날려 차를 피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놈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차를 몰고 멀어져 갔습니다. 으아하. 너무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복수 하나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무능하게 비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역시 복수도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골목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좀 이따가 들어갈 거야. 어색한 통화를 마치고 칼은 던져버렸습니다. 멍청한 제가 누굴 죽인다니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적막하던 집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들이 뛰어왔고 아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무릎에 상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칠칠치 못하게 넘어져서 그래. 잠시만 있어봐요. 아내는 약을 가지고 와서 처치를 해주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었지만 그런 소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구수한 향기에 눈을 떴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집에 돌아온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전남친이던 친구였습니다. 너 뉴스 봤냐? 뉴스? 그 녀석 말이야. 급히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뉴스 채널들을 뒤졌습니다. 그곳에서 처참하게 망가진 차량이 보였습니다. 과속을 하던 A씨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망가진 차량은 어젯밤 보았던 그 차량이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운전자가 바로 그 선배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던 그 녀석이 죽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차려놨어요.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여보, 그거 결과가 잘못된 거래. 네? 유전자 검사 결과 말이야. 아내가 크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검사지가 바뀐 거래. 그럼 태성이는 99.99% 내 아이래.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에행. 이제 막 깨어난 태성이도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응, 이렇게 닮았잖아. 내 웃음에 아내는 더욱 크게 오열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 혼자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결정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